백 교수님, 한덕수 대행이 일단 대선에 출마하면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단일 후보와의 단일 후보 경선.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네. 단일화. 네. 그 방식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의힘의 조직이라든가 그렇죠. 또 선거 자금 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가 15% 정도 이상이면 또 선거 보전을 받지만 만약에 그 7% 이하면은 보전을 단 한 푼도 못 받아버립니다. 아니 우선 들어가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달이 안 되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는 불가능에 가깝고 단일화를 이제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서 국힘의 경선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국힘의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 후보로 그런다고 하면 두 후보들이 만나서 소위 말하면 밀당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상하지만 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앞에 말씀드린 거국내간 구성의 일환으로 어떠한 그런 접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경선을 통한 단일 후보 아니면 협의를 통한 단일 후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맥락으로 이렇게 후보를 단일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그런 요소이고. 그래서요. 네. 29일 날 지금 2명으로 압축이 되죠. 결국은 이 단일 후보의 협상이 1차적으로 뭐 빅텐트든 빅플랫폼이든 하는 데에 있어서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5월 3일 날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1차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미 콘클라베 방식도 네, 얘기를 콘클라베. 했고 교황 그게 선출하는 정 안 방식이 되면은 뭐 콘클라베. 단일화를 경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엊그제 기조가 약간 얘기부터는 바뀌었죠. 기류가 지금 태세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기 쪽으로 단일화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 확정이 되면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캠프에서는 국힘 후보가 단일화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힘으로 뭐 입당을 해서 뭐 선대위원장을 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도와달라는 거죠. 것이죠. 그렇죠. 대선과 때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병풍을 바로. 좀 확실히 쳐주세요. 그런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까지는 한덕수 대행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본인이 양보할 듯한 그런 인상을 줬는데 지금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무게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를 한다는 것이 명분이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줄어들었다. 국민의 3분의 2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그 얘기 그런 아닙니까? 전략이죠. 예. 거기에 한동훈 후보는 원래부터가 이런 단일화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물론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요 근래는 그 단일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길 자신이 패배 없다는 의식에 젖어 있다는 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협상이 순탄치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후보의 협조 의사를 내비쳤지 단일화의 않습니까? 협조 의사를 비춰. 근데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캠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자체적인 평가가 뭐냐면 국힘 후보는 김문수다. 이렇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일반 이제 여론조사가 아닌 이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가장 우위인데 물론 근소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1위를 지금 이어왔다고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캠프 쪽 참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의 후보로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보고 열심히 뛰겠습니까?
나의 베네핏,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실 엄청난 그렇죠. 그 활동을 하는 거고 의욕을 가지고 뛰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줄곧 1위를 하는 이 국힘인 지지나 보수 우파들의 지지 성향을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빅텐트 구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인 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빅텐트 구성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모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단기간에 국민의 후보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경선을 꾸준하게 치열하게 해서 후보가 됐는데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자리를 물려준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향후에 한덕수 권한대행 쪽과 어떤 경선 방식이나 협의를 할지 그건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뭐 어제 충청권에서 하면서 기자들하고 그 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하는데 패배주의다. 예. 그래서 내가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재명을 꺾을 것이고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물론 이게 득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뚜렷한 그런 그 어떤 관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2일날 대선 출마를 선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가 쉽진 않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분석이 되는 것이죠. 한동훈 후보의 측근으로 신지호 아마 지금 캠프 특보단장인가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젠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뭐 출마하고 안 하고는 그 본인의 선택이지만 한동훈 후보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보를 하려면 한 대행이 양보를 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대행이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태여 나올 이유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단일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혼자 나가갖고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소속 출마해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힘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그 대선에 나와가지고 정말 성공을 한다라고 한 걸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경선의 캠프에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각 그 캠프에 동참은 안 해 있지만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힘 의원으로서의 이 소위 말하면 그 기자들과 인터뷰는 피하는 이유가 지금 100%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 소위 말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없다는 분석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1차적으로는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경우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25일 아닙니까? 그렇죠. 25일 날에 이제 투표지가 인쇄가 되니까. 인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같이 국민의힘 후보는 후보대로 뛰고 한덕수 대행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뛰면서 단일화를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는 과정에서 그런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6월 3일이 이제 투표일 아닙니까? 그런데 극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됐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됐던 국민의 후보, 국힘의 후보로 나왔는데 하루나 이틀 전에 한 사람이 기권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보수 우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안정을 깨하는 또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게 투표장에 나가게 되는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감이라는 게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걸 보통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올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같은 게 내부적으로 보면 발표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일정한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1일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대선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게 낙타 바늘구멍 뚫기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말 그런 표현이 맞는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고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벌써부터 이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미 양강 여론조사라든가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벌써 태세 전환이 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어갖고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는 그 생각이다. 당연히 그게 정상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잘 타협이 돼갖고 단일화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실 지금 76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49년생입니다. 예, 50여 년의 공직 생활에 이제 그 최근에 자주 인용하는 말이 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게 결국은 대선을 염두에 두게 된 그런 그 정치 환경이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마의 변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한덕수 내가 이 후보로서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싶지 이 국힘의 경선 후보한테 소위 말하면 주도권을 넘기면서 내가 그 속에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쏘시개가 돼서 차기에 뭐 총리를 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에 내가 한번 국민을 위한 국가의 수반을 대보겠다는 의욕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단일화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덕수 대행의 참모진들이 어떤 분들이 막후에서 돕고 있는지 이렇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총리실에 있는 그런 참모진을 가지고 대선 전에 캠프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에 지휘자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몇이 모여갖고 무슨 실장입니다 해갖고 나와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면 사실 그렇게 캠프를 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힘과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조족지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